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증상도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뇌 속에서 조용히 치매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80이 넘은 어르신 2분 중 1분은 이미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치매의 원인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가 집착해온 단 하나의 용의자, 베타 아밀로이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범인은 이제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존엄을 지키고 소중한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안내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애쓰다가 결국 치매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한 진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선 80이 넘은 어르신 2분 중 1분꼴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치매의 주범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지목해왔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는 이 물질이 뇌에 쌓여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결국 기억과 인지 기능을 잃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수많은 논문과 교과서들이 이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와 치료를 시도해왔습니다. 수백조 원이 넘는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2,000가지가 넘는 신약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환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치 범인을 잘못 지목하고 수십 년간 엉뚱한 사람을 뒤쫓으며 수사에 실패한 경찰과 같았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오랫동안 유일한 용의자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은 이 가설이 틀렸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계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과거의 오류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60년간 믿어왔던 치매의 원인 가설이 틀렸다는 사실, 그동안의 접근이 잘못되었으며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진실 앞에 섰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과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서 치매의 진짜 원인을 밝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학설의 오류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연구와 치료를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뒤흔드는 여러 사례들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뇌 검사를 받았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량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이들은 심각한 치매 환자여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반대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 중에도 이미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가설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명백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과 학계가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단순한 예외로 치부해왔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뒤 그를 중심으로 모든 단서를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온 셈입니다. 이런 오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를 받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이 넘는 연구비가 헛된 방향으로 낭비되었으며 환자와 가족들은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잘못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잘못된 가설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모순적 사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으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치매라는 거대한 비극을 막아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포는 원래부터 우리 뇌에 존재해 왔고 그 역할은 실로 중요했습니다. 별세포는 뇌 속에서 신경세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였습니다. 혈관에서 영양분을 받아 신경세포에 전달하고 신경세포가 배출한 노폐물을 치워주는 환경미화원이었으며 외부의 독성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경비원이기도 했습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불씨를 끄는 소방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별세포는 뇌라는 마을을 묵묵히 지키는 이장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실한 이장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 돌연 끔찍한 악당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바로 이 전환이 치매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별세포는 본래 착한 세포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독성 물질, 뇌 손상 등의 자극을 받으면 돌변하게 됩니다. 마치 평생을 마을을 지켜온 이장님이 갑자기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해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한번 돌변하면 다시 원래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뇌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치매의 수많은 미스터리를 단숨에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정하게 살아가는 이유,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 치료가 실패해온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별세포의 돌변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전환은 단지 이론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의 뇌 속에서도 사후 부검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이 발견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치매의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쫓아온 잘못된 범인을 내려놓고 진짜 범인을 제대로 마주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뇌를 파괴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뇌마을의 헌신적인 이장님이었던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 형태로 돌변하면 그 순간부터 이 세포는 뇌 전체를 위협하는 방화범이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외형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커진 몸집과 더욱 복잡하게 뻗은 가지들은 마치 스스로 무기를 장착한 전투태세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외형보다 더 치명적인 변화는 세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마오비라는 효소를 평소보다 10배에서 20배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 무기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사용하는 독성이 강한 약품인데 뇌 속에서는 훨씬 더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당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신경세포들은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방출하게 되며 이 독성은 인근의 다른 별세포들을 자극해 그들마저 중증 반응성 형태로 변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파괴의 고리는 끊임없이 확산되며 마치 전염병처럼 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무너지면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공격당하면 언어 기능이 손상됩니다. 이렇게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변이가 어떻게 뇌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공해줍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치매가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뇌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전쟁의 결과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적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사실은 치매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평범한 조력자에서 끔찍한 파괴자로 돌변하게 만드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밝혀진 바로는 5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이 이장님을 악당으로 바꾸는 범행 동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뇌의 긴장 상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 경고가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뇌 속 면역세포들은 지나치게 민감해지며 결국 별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억울한 공격을 받은 별세포는 점차 이성을 잃고 중증 반응성 상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뇌출혈, 뇌졸중과 같은 외상은 뇌 조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가벼운 뇌진탕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충격이 수십 년 동안 천천히 뇌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려 결국 별세포를 타락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직접 뇌에 침투하지 않더라도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 속의 선량한 세포들까지도 마구 공격당하고 별세포는 혼란 속에서 결국 방화범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독성 물질의 반복적인 노출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의 첨가물 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를 서서히 중독시키는 은밀한 독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냄비나 코팅이 벗겨진 조리기구 등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들이 별세포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는 몸속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서 세포들을 녹슬게 만드는 현상으로 흡연, 과음, 가공식품,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별세포가 오랜 시간 피로와 독성에 노출될 때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고 악성 형태로 변하도록 만드는 가장 광범위한 토양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5가지 동기는 서로 별개인 듯 보이지만 뇌라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공범들입니다. 이 범행 동기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 발견이 가진 엄청난 의학적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순히 원인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수십 년간 쏟아부은 잘못된 연구 방향을 바로잡고 미래의 의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대전환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짜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왜 증상과 검사 결과가 엇갈렸는지, 왜 예방이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바로 이 세포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발견은 예방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줍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이미 쌓인 뒤에야 발견되는 결과물일 뿐이었지만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아직 악당으로 변하기 전 조기 개입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즉, 아직 치매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개입하여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셋째로,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약물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별세포가 방화범으로 변환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이미 변한 세포의 독성 작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약산업, 뇌과학, 예방의학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며 기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학문적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진료 현장의 패러다임도 바꾸어 놓습니다. 치매 진단과 치료는 더 이상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스트레스 수준, 생활 습관, 환경 독소 노출, 수면 질과 같은 다면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의사는 이제 단순한 약 처방자에서 벗어나 환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건강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이 발견은 의학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불가피한 노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이며 개인의 실천과 사회적 구조 변화로 예방 가능한 시대에 진입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과 그 작동 원리, 촉발 요인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험한 방화범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뇌라는 소중한 마을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환경과 습관에 따라 천천히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악당이 되기 전의 별세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끝까지 선량한 이장님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끔찍한 파괴자가 될 수도 있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조기 개입입니다. 별세포가 방화범으로 돌변하기 전 혹은 변질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치매는 충분히 막거나 늦출 수 있는 질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는 결코 복잡하거나 고가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 각자가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생활습관 개선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질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뇌세포가 병들기 전에 미리 지켜주고 환경을 정비하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건강 전략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병원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일상 그 자체가 뇌 건강을 지키는 제1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외부에서 주입된 병원균이 아닌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변형되는 세포라는 점에서 그 예방과 관리의 책임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병원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치매를 운명이라거나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내 생활을 돌아보는 아주 작은 결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진짜 범인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방의 열쇠는 실천에 있고 그 실천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10가지 전략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별세포를 악당으로 돌변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10분간의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뇌의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평온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최고의 방어수단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청소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별세포는 마을의 쓰레기를 치우듯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고 예민해져 악성 반응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블루베리, 견과류, 녹차, 강황 등은 과산화수소와 같은 독성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자연의 해독제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이는 곧 별세포의 폭주를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독성 물질로부터의 노출 최소화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는 습관이나 벗겨진 코팅 냄비를 사용하는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7번째 전략은 두뇌 활동 증진입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악기 연주, 바둑 등은 신경세포를 자극해 회로를 강화시키고 뇌를 더 튼튼하고 저항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8번째 전략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외로움은 별세포를 가장 빠르게 변질시키는 감정적 독소입니다. 이웃과 대화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지역 모임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치매 예방의 백신입니다. 9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세포를 약화시키는 조용한 살인자들로 이들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는 뇌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10번째 전략은 필요한 경우 보충제의 활용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군, 오메가3, 코엔자임 Q10과 같은 보충제는 음식으로만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주는 외부 지원군입니다. 이 10가지 전략은 어느 하나만으로 완벽한 해답이 되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해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두 가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전략들은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실제이기에 실천하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가지 예방 전략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 중요성과 효과성도 분명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켜요? 물론 모든 전략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유전이나 운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유기체입니다. 즉,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걷고 어떻게 잠을 자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나의 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략들은 나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10가지 전략 중에서도 3가지 핵심 기둥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뇌도 불안해지고 결국 별세포가 예민해져 악당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액을 순환시키고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셋째, 충분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수면은 뇌 청소 시간이며 별세포가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3가지는 마치 뇌 건강의 뿌리와 같은 존재로 이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히면 나머지 가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실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거창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이고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20분 일찍 잠드는 것, 내일 아침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보는 것, 식사 중에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이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변화들이 쌓여 10년 뒤, 20년 뒤 나의 뇌를 지켜주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실천은 혼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고 친구와 함께 건강식을 나누고 직장에서 점심시간마다 심호흡을 나누는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즐겁고 지속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뇌는 외롭고 피로한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관계와 리듬이 있는 삶은 뇌에게 가장 강력한 면역력을 선물합니다. 그러므로 실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며 지금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10가지 전략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 귀중한 지식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우리 주변에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운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았고 예방책도 있으며 실천만 하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기억, 관계, 인격,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수십 년간의 오해를 바로잡고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자랑스러운 연구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일상에, 식탁에, 수면 습관에, 운동 루틴에, 가족과의 대화 속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나아가 이 귀한 내용을 당신만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도 알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 새로운 진실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발견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세대 간의 연대, 그리고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데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치매는 방치하면 비극이 되지만 함께 실천하면 예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전파하는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오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진실 위에 새로운 습관과 공동체적 실천을 쌓아 올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변화가 가족을 바꾸고 가족의 변화가 사회를 바꾸며 사회의 변화는 결국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의 실천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진실을 깨달은 당신이 바로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